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아대병원 응급학과 이재훈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ST 엘리베이션 MI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은 ST 엘리베이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CAG를 빨리 해야 되고, 또 응급실에서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S 엘리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강의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ST 엘리베이션의 어떤 기초, 진단 기준 이런 걸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ST 엘리베이션은 관상동맥 질환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ST 엘리베이션이 양성각성이 처음 들어보시는 노미나일 건데요. 이게 심한 그 병변과 심하지 않은 병변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ST 엘리베이션 이제 기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ST 엘리베이션을 진단을 해야 될 텐데요. 진단 기준이 이렇게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새롭게 생긴 ST 엘리베이션이 J 포인트에서 컷 오프 밸류를 가지고 컨티규어스한 리드에서 나타나야지 우리가 이것을 ST 엘리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심전도 한번 보시죠. 내원시의 심전도가 이렇게 ST 엘리베이션이 보이시죠? 누가 봐도 ST 엘리베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의 심전도도 똑같이 ST 엘리베이션이 있죠. 그래서 이게 새롭지가 않은 겁니다. 이전에도 ST 엘리베이션이 있었고 이번에 내원했을 때도 ST 엘리베이션이 있으면 이건 새로운 병변이 아니죠. 이건 올드한 병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 있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심전도를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CAG까지 했는데 그 문제는 없었고, 이분은 LV에 애뉴리즘이 있어서 이렇게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수도 ST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기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J 포인트라는 부분에서 ST 엘리베이션을 이게 몇 밀인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QRS가 끝나는 이 지점과 ST 세그먼트가 시작되는 이 포인트가 J 포인트입니다. J 포인트에 이거 어디를 중심으로 J 포인트를 높이를 잴 거냐의 문제인데, 옆에 있는 심전도를 보시면 이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이 선이 PR 세그먼트입니다. PR 세그먼트. PR 세그먼트에서 ST를 재는 것이 아니라 ST, TR 세그먼트, PR이 아니라 TR 세그먼트에서 ST의 엘리베이션을 측정해야지 바르게 측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선이 TR 세그먼트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으로 컨티규어스한 리드의 병변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본다는 것인데요. 하나의 리드에만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났다고 그것을 의미 있는 병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구획마다 ST 엘리베이션이 컨티규어스 연속된 심전도의 리드에서 2개 이상이 관찰되어야지 우리가 ST 엘리베이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컷오프가 있다는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몇 미리 이상일 때 우리가 ST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느냐. 일단 대부분은 이제 1mm 이상, 대부분 리드에서는 그렇고요. V2, 3는 2mm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죠.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
사실 디테일하게 보자면 남자의 나이에 따라서 여자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리드 2와 리드 3에서요. 대체적으로 1mm와 2mm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ST 엘리베이션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요. 하이퍼 어큐트 톨티라고 해서 원래 이제 정상적인 심전도가 있으면 초반에는 임팍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이퍼 어큐트 톨티가 나타납니다. 그 뒤에 ST 엘리베이션이 생기고 그 다음 Q가 생기면서 T 인버전이 생기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초반에 나타나는 이 하이퍼 어큐트 톨티가 ST 엘리베이션하고 같은 건데 이것을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어큐트 톨티는 ST 엘리베이션이다 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ST 엘리베이션을 볼 때 이렇게 컨케이브, 동굴을 파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J 포인트에서 이렇게 컨벡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게 정상적인 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ST 엘리베이션에서는 컨벡스하게 볼록 렌즈처럼 볼록하게 보이는 요런 것들이 우리가 ST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선이 되어 있죠. 점선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이게 점선에 따라서 만약에 ST 엘리베이션이 생겨도 그것이 ST 엘리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컨케이브 하지 않은, 선은 ST 엘리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무덤이죠, 무덤. 무덤 모양처럼 이렇게 생기면 이게 텀스 어피어런스라고 하는데 무덤의 모양처럼 보이면 S 엘리베이션이고 죽음의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트레이트한 것도 S 엘리베이션이라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많이 놓치는 심전도인데 멀티플하게 ST 디프레션 6개 리드에서 ST 디프레션이 있으면 이것도 ST 엘리베이션이랑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심전도에서 보시면 V456번 ST 디프레션이 있죠. T 인벌전과 그리고 23 AVF에도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플하게 ST 디프레션이 나타난다는 것은 프록시멀 리전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3베이설 디지즈나 프록시멀 리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AVR과 V1 ST 엘리베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개 리드 이상에서 ST 디프레션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ST 엘리베이션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테마로서 ST 엘리베이션은 관상동맥 질환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ST 엘리베이션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V1, 2, 3, 1, 2의 ST 엘리베이션이 있죠. 2, 3는 2mm 이상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리드는 1mm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ST 디프레션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리시프로칼 체인지도 있고요. 자, ST 엘리베이션과 멀티플 ST 디프레션이 있는데 이 환자는 사실 헤모리지 환자였습니다. 이런 브레인 헤모리지 환자에서도 이렇게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CAG에서는 노말인 거죠. 자, 두 번째 심전도 보시면은 누가 봐도 2번, 3번, 4번, 5번까지 ST 엘리베이션이 관찰되시죠. 누가 봐도 ST 엘리베이션 MI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도 이렇게 ICH로 브레인 헤모리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다음 환자 보시겠습니다. 리드 1과
AVL에 여기 텀스 어피어런스처럼 볼록하게 생긴 ST 엘리베이션이 관찰되시죠. V5번, 6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라테랄 리드 쪽에 S 엘리베이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환자도 SH 환자였습니다. CAG는 노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S 엘리베이션이 있지만 스테미는 아니다.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로크에 의한 ST 엘리베이션 MI를 여러 논문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MCA 영역에 혈관 손상이 있거나 하면은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생기고 이것이 부정맥을 유발하며 탁구추부 심근병을 일으킨다. 이 스트레스 인듀스 카디오마이퍼시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ST 엘리베이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인슐러 리전에서 많이 생기고 그 외에도 싱글 자이러스라든지 다른 여러 부위에서도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인듀스 카디오마이퍼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자를 한번 보시죠. V1, 2, 3에 ST 엘리베이션이 있죠.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임팍이 있었던 환자, 라지 임팍이 있었고 인슐라 리전에 특이하게도 이 환자는 코로나리 쪽에도 병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ST 엘리베이션일까요? 리드 V2와 V3, V4, V5까지 ST 엘리베이션이 있고 하이퍼 어큐트 톨티라는 하이퍼 어큐트 톨티의 정의는 10칸 이상이거나 QRS의 3분의 2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톨티라고 합니다. 하이퍼큐트 톨티도 나타나고 ST 엘리베이션도 있죠. 네, 이래서 이거는 뭐 STEM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환자는 스트레스 인듀스 카디오마이퍼시였습니다. 환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심장에 허혈성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CAG는 노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리 아트리에 문제가 없어도 ST 엘리베이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환자는 3일 뒤에 이렇게 딥티 인버전이 생기는데 이 전형적인 덕후추보 양상의 심전도고요. 10칸 이상의 딥티 인버전이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환자는 ST 엘리베이션인가요? 누가 봐도 V1, 2, 3에 ST 엘리베이션이 있죠. 텀스 어피어런스로 무덤처럼 생긴 ST 엘리베이션이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하트 페일러 환자였습니다. 펄먼 이데마도 보이시죠? CAG는 노말입니다. CHF 펄먼 이데마인데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났다고 코로나리 병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심장에 심한 손상이 있으면 이렇게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요. 이 환자도 보시면은 리드 2에 ST 엘리베이션이 있죠. 그리고 리드 3에도 ST 엘리베이션이 있습니다. AVF에도 ST 엘리베이션이 있죠. 누가 봐도 인피리어 리드에 ST 엘리베이션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관상동맥은 괜찮았고 시비어한 AS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심한 손상이 있으면 ST 엘리베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요. 자, 이 환자는 하이퍼어큐트 톨티가 있죠. 그렇지만은 아까 봤던 하이퍼어큐트 톨티와는 다르게 이게 좁고 첨탑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하이퍼 칼레미아가 있을 때 이렇게 하이퍼 어큐트 톨티처럼 보이는 건데 이게 좁고 뾰족하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별 질환이 되겠죠. 자, 아까 멀티플 ST 디프레션이면은 프록시멀 리전을 의심한다고 했는데 이 환자도 보시면은 ST 디프레션이 있죠. 리드 2, 리드 3, AVF에도 있습니다. 6개 이상의 ST 디프레션이 있으면은 프록시멀
리전을 의심한다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AVR에도 ST 엘리베이션이 있고요. V1에는 좀 애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혈압이 떨어진 환자입니다. CAG는 노멀이었고요. 이분은 서브 엔도카디알 이스케미아 혹은 임파기라고 얘기하는데 혈압이 떨어지면 코로나리로 흐르는 플로우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임팍이 트랜스뮤럴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브엔도카디움만 임팍이 생기는 겁니다. 혈압만 떨어져도 이런 심전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ST 디프레션이라 하더라도 CAG는 정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환자는 PSVT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던 심전도일 텐데요. 보시면은 멀티플하게 ST 디프레션이 있죠. 리드 3번부터 리드 6번까지 ST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리드 2도 있고 리드 AVF도 있습니다. 리드 1에도 ST 디프레션이 있네요. 그리고 AVR에도 ST 엘리베이션이 있죠. 이렇게 멀티플 ST 디프레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AG는 노멀입니다. 그래서 PSVT 자체가 타키카디아 자체가 카디아의 이스케미아를 일으키기 때문에 서브 엔도카디아 이스케미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 ST 디프레션이 있다고 다 코로나리 프록시멀 리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ST 엘리베이션의 10% 정도는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이 아니다 라고 논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멘탈 체인지로 왔을 때 ST 엘리베이션을 보셨다면 이거는 시비어한 마이오카디알 인저리가 있다. 심한 하트에 병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이것이 바로 뭐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체스트 페인 후에 ST 엘리베이션이 생겼다. 이것은 뭔가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에 의해서 체스트 페인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해 ST 엘리베이션이 생겼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흉통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고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이 아닌 이런 스트로크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체스트 페인이 없을 때는 다른 병변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ST 엘리베이션이 양성과 악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시비한 병변과 마일드한 병변이 있다는 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V1, 2, 3에 4까지 ST 엘리베이션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은 2mm 2칸, TR 세그먼트에서 2칸 이상이 되면은 ST 엘리베이션이라고 했죠. 리드 1과 V1과 V4는 1mm 이상이면 ST 엘리베이션이 있는 겁니다. LBBB 패턴의 심전도인데 ST 엘리베이션이 관찰되죠. 이것이 시비어한 마이오카디알 인저리일까요? ST 엘리베이션이 맞을까요? 이 환자는 정상적인 LBBB 환자입니다. QRS가 크기 때문에 이 ST 엘리베이션이 생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 LBBB에서 임팍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QRS가 작게 나타나면서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찾아보면 모디파이드 스가보사라는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ST 대 S 레이시오를 구해서 0.3 이상이면은 이건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이다 라고 하는 논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핵심은 QRS가 작아지면서
T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시비어한 코로나리 인저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기준인데요. ST하고 S의 그 비율을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RBBB 패턴의 심전도인데요. 이게 T 인버전이 있으면서 뭔가 이스케미아 같은 느낌이 있죠. 이게 시비어한 마이오카드al 인저리일까요? 이거는 RBBB의 스트레인 패턴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T 인버전이고요. 정상적인 RBBB 소견입니다.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리 문제가 생기면 RBBB 패턴에서 QRS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T가 상대적으로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ABF의 QRS가 작고 T가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을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환자는 CAG를 했는데 토탈 오클루전이 나왔었고요. RCA 쪽에. 그래서 아까 그 RBBB라도 같은 RBBB가 아니다. ST와 T의 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환자를 한번 보시죠. QRS가 굉장히 크고 보시면은 ST 엘리베이션이 있습니다. V2, V3까지 있고 V4, 5, 6에도 ST 디프레션과 T 인버전이 있죠. 리드 1, 2에도 ST 디프레션과 T 인버전이 있습니다. FF에도 이런 심전도를 보고 이스케미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환자는 LVH 환자입니다. LVH 환자. 그래서 LVH가 이제 커지면은 QRS가 커지면은 상대적으로 ST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을 S 엘리베이션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 보실까요? 리드 3번, V 3번, 4번, 5번, 6번까지 이 컨벡스한 것을 볼 수 있죠. 컨벡스한 모습을 볼 때는 아까 S 엘리베이션이라고 의심해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 드렸었는데 이 S 엘리베이션이 있는데 이 환자는 애뉴리즘 환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도 이게 이제 임팍을 이전에 맞았고 그 시닝이 생기면서 애뉴리즘이 생겼을 경우에도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논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TQRS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게 심한 병변인지 정상적인 병변인지를 감별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에서는 대부분 TQRS 레이시오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한 번 더 연구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트 페일리어와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을 비교했을 때도 QRS가 작아지거나 T가 커지면은 좀 심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었다라는 것이고요. QRS가 커지거나 T가 작아지면은 말트 모더레이트한 병변, 대표적으로 하트 페일리어죠.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게 이제 제 논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QRS가 이전 심전도에서 QRS가 크고 T가 작았는데 T가 커지면서 QRS가 작아지면 이것은 좀 시비어한 마이오카드al 인저리를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A 환자는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으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B 환자는 하트 페일리어 환자인데 QRS 크기는 비슷하지만 T가 플래트닝이 일어나고 있죠. T가 작아졌습니다. 크기가. 이럴 경우에는 좀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한 마이오카드al 인저리를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엘리베이션의 기준에 대해서 쭉 얘기 드렸죠. 이게 새로운 병변이냐, 아니면 있던 병변이냐를 감별하셔야 되고, J 포인트에서 측정을 한다. ST 엘리베이션은. 근데 이제 TP 세그먼트죠. TP 세그먼트에서 J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한다. 그리고 연속된 두 리드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있어야만 우리가 ST 엘리베이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컷오프 밸류가 있었죠. 1mm, 2mm 기준을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잘 놓치는 ST 엘리베이션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이퍼 어큐트한 톨티가 있을 때는 ST 엘리베이션과 같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멀티플하게 ST 디프레션이 있을 때는 이것도 프락시말 리전 혹은 3베스 디지즈를 의심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또 하나 멘탈 체인지가 있으면서 흉통이 없고 ST 밸리션이 있으면은 스트로크부터 의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ST 엘리베이션이 있어도 충분히 QRS가 크고 T가 작다면은 말도 안 이스케미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결론, 또 하나는 이제 흉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단서라고 얘기 들었고, 트로폰 아이도 참고해서 디시전 메이킹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